강남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에선 불과 일주일 만에 8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에서도 하락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강남, 성동, 광진, 마포까지 서울 대부분이 올랐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과연 그 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강남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언론 보도가 말하는 상승이 사실인지 신축부터 구축까지 샅샅이 뒤져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왜 언론은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말할까요? 12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0.21% 상승했다는 통계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12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실제 평균 거래 금액은 약 9억 9천만 원. 전월보다도 하락하며 다시 9억 원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11월 3,232건에서 2,029건으로 줄며 한 달 만에 37%나 급감했죠. 11호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준신축 대단지 중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언론이 말한 상승이 실제인지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에서 4곳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센트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단지 준신축인데 어떨까요? 2016년식 총 2,529세대 대단지입니다. 현재 매물도 217건으로 활발히 나오고 있는 단지죠. 우선 전용 59, 26평형은 지난 11월 20억 2,500만 원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84, 33평형은 12월에 무려 24억 3천만 원으로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언뜻 보면 강한 상승세처럼 보이지만 바로 옆 단지인 텐지일 1단지에서는 다른 흐름이 감지됩니다. 역시 2016년식 총 2029세대 규모의 준신축 대단지인데요. 전용 59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월에 19억 5천만 원이던 실거래가가 11월에는 18억 5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달 새 1억 원, 약 5% 하락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금호동의 대표 대단지 신금호파크자이입니다. 2016년식 총 1156세대로 구성된 준신축 대단지죠. 전용 33평형은 10월 17일 24억 3,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11호 규제 발표 이후 나온 유일한 거래였고 이후엔 거래가 뚝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의 전용 59, 24평형은 상황이 다릅니다. 규제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실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하왕십리동의 왕십리자이입니다. 2017년식 총 713세대로 준신축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59, 24평형이 12월 초에 16억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11호 규제 발표 이후 해당 평형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번째, 금호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입니다. 2018년식 총 1330세대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59, 26평형이 10월 18일에 21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2001년식 구축 아파트 벽사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같은 32평형 기준으로 10월에는 18억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1억 1천만 원 하락한 16억 9,5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10월 대비 약 6%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금호동 사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입니다. 2018년식 총 606세대 준신축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59, 24평형 기준으로만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평형은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19일 22억 원의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 역시 딱 한 건뿐인 거래였습니다. 이번엔 광진구 광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광장힐스테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식 총 453세대입니다. 전용 130, 48평형 기준으로 11호 대책 이후 총 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10월 19일 29억 8,500만 원으로 직전 최고가였던 30억 8천만 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 단지 외의 다른 평형은 거래 자체가 없었고 전반적인 거래량도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한편 광장동의 구축 단지들에서는 눈에 띄는 가격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광나루 현대는 최고가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 광장극동 2차는 2억 하락, 광장현대파크빌 10차도 7천만 원 하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대단지이자 준신축 단지인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식 총 264세대입니다. 전용 84, 34평형 기준으로 지난달 초 16억 8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한 건 발생했지만 그 외 거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양동 일대의 다수 구축단지에서는 1억에서 최대 3억 9천만 원까지 하락 거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신축단지에서 극소수의 고가 거래만 보일 뿐 전체 시장 흐름으로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마포구가 성산동과 도화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고 전했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은 사뭇 다릅니다. 마포구 전체 거래량은 10월 411건, 11월 80건, 12월 29일 기준 31건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할 단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산시형입니다. 1986년식 40년차로 무려 3,71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구축 단지이며 미래 마포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59, 21평형 기준 11호 대책 이후 총 6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10월 대비 1억 원 이상 상승한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같은 마포구 내 도화동에서도 하나오벨리스크가 눈에 띄는 거래를 보였습니다. 2004년식 662세대 규모의 준중형 단지이며 도화동의 랜드마크 성격을 지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전용 84, 29평형이 1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최고가 거래는 확인되었지만 하지만 23평형은 지난달 16층이 9억 5,800만 원에 거래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포구는 전체적인 거래량은 매우 적은 상황이며 대다수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 자체가 없어 지표가 될 만한 가격 추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의 거래 흐름부터 살펴보면 10월엔 598건이 거래됐지만 11월 404건, 12월엔 115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9,5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이자 송파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 헬리오시티에서는 11호 규제 이후 11월 초에 일부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11월 중순에 1억에서 1억 5천 하락한 거래가 포착됩니다. 전반적으로 송파구 내 구축 단지들에서는 1억에서 1억 7천만 원 하락 거래가 확인됩니다. 이번에 송파구의 문정동을 보겠습니다. 문정동의 핵심 입지를 차지한 송파구 내 준신축 대단지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는 2016년식 총 999세대입니다. 최근 거래 흐름을 보면 34평형은 지난 11월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한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35평형은 한때 19억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이후 거래에서는 6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총 29건입니다. 이어서 송파구의 올림픽 3대장 중 하나 올림픽 패밀리타운의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494세대의 압도적인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송파구의 대장 단지이죠. 하지만 최근 거래 흐름은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달에는 전체적으로 1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거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11월 14일 한 건이 무려 14억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또한 문정시형이나 문정 레미안도 마찬가지로 1억에서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전체 거래 흐름부터 살펴보면 10월, 11월에는 각각 2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12월 들어 현재까지는 단 37건만 집계됐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의 차세대 대장 단지로 주목받는 DH 반포클라스는 2021년식 총 848세대 신축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59, 24평형이 3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베일리를 이을 반포의 새 대장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대표 대장 단지 중 하나인 레미안 원베일리의 흐름은 다릅니다.
24평형은 지난달 45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고점 대비 2억 원 하락했고 34평형은 무려 12억 원이 하락해 1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극단적인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포동의 기타 단지들에서도 지난달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2억 원까지 줄줄이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서초구 전역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전체적인 하락 거래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다음은 서울의 신흥주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 바로 동작구입니다. 하지만 거래 흐름을 보면 10월엔 406건, 11월엔 71건, 12월 현재 기준은 52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중받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한강뷰, 대단지,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이슈까지 여러 호재를 안고 있는 신동아리버파크입니다. 2001년식 총 17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단지이며 현재 동작구 내에서도 비교적 저평가된 단지로 평가받아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11호 대책 이후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12월 4일에는 33평형이 15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12월 8일엔 6층이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6,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다른 단지들을 살펴보면 사당동의 롯데캐슬 54평이 4억 2천 하락, 보람의 자이 더포레스트 25평이 1억 6천 하락, 상도동의 현대 29평이 1억 5천 하락, 본동의 신동아 18평이 1억 5천 하락하는 등 많은 단지에서 11월과 12월에 걸쳐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계속해서 서울의 중심 입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개발의 핵심축 용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선 용산도 상승 지역으로 언급됐지만 실제 시장 흐름이 어떠한지 보시죠. 먼저 거래량부터 살펴보면 10월엔 117건, 11월 97건, 12월 현재까지는 단 16건. 거래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시장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강변 삼성 스위트에서는 무려 6억 원이 하락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또한 용산 곳곳에서 2억에서 많게는 4억 넘게 하락한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라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실제 가격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 바로 강남구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강남 상구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전했지만 실제 거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12월 지난주 거래에서 무려 8억 원이 하락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이번 달 21평이 무려 8억 원이 하락한 12억 원에 거래되며 하락률 40%를 기록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달 실거래에서 7억 5천만 원이 하락, 총 5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자곡동의 강남자곡 아이파크 역시 3억 1천만 원이 하락한 1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강남은 이번 달 12월만 해도 1, 2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모두 이번 달 하락한 단지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 보도와는 다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봤습니다. 언론은 상승을 말하지만 정작 거래는 줄고 실거래는 하락 중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년 1월과 2월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실거래가와 거래량 흐름을 꾸준히 확인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 왜 기사들은 하나같이 다 상승했다고만 말할까요? 그 답은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께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모물이었습니다.